1학년 11월 모의고사 원래 찾는 거 내신 대비 관련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찾는 거 그냥 지문 분석 위주로 일단 진행을 할 거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to the school librarian 합니다. 학교 사서에게, 사서 선생님께 이렇게 들어가요. I'm Kyle Thomas. 저는 Kyle Thomas입니다. The president of the school's English writing club. 이렇게 들어가니까 영어 글쓰기 동아리, 학교 영어 글쓰기 동아리의 president, 대표입니다. I have planned 합니다. 저는요, have planned, 계획을 했었어요. 어떤 계획이요? 어떤 활동들을 계획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명사 다음에 대시 들어갔으니까 관계대명사겠죠? 물론 동격절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건 관계대명사 맞습니다. That will increase the writing skills 하니까 글쓰기 능력, 즉 우리 동아리 멤버들의 글쓰기 능력을 증가시킬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저는 계획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관계절로 하나 나왔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직까지 문제 상황 안 나왔죠. One of the aims of these activities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동사 요거 별표 치시고요. 주어 동사 수위를 치잖아요. 그럼 주어가 one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는 하나인데 목표들 중에 하나. 그래서 이 활동의 목표들 중에 하나는 바로 to make us 합니다. 우리를 make 그 다음에 aware 들어갔죠. 그래서 뭔가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냐? 다양한 어떤 유형들의 뉴스 미디어와 그 다음에 the language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까지 일단 끊을게요. 자, 다양한 유형의 뉴스 매체와 그 다음에 언어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활동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 used가 들어갔으니까 과거 분사로 쓰여서 printed newspaper articles 이렇게 들어가니까 article은 여기서는 기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쇄된 신문 기사에서 사용되어진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요 used도 어법 체크 가능하니까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사용된이라는 뜻이에요. 자, however 그렇지만 some old newspapers are not easy to access online 합니다. 약간 소심하게 조금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요. 일단 문장 개수를 잠깐만 좀 확인해 볼게요. 3개, 4개, 5개, 6개 요 정도로 일단 나오는데 보기 5번이 만약에 제일 끝에 나오게 된다면 이 문장 삽입 예상으로 얘도 한번 찝어볼 수는 있어요. however 일단 연결사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몇몇 오래된 이러한 신문들은 not easy,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 access online 하니까 온라인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최근의 뉴스들은 당연히 온라인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인쇄해서 뭐 글을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뭐 영작 기술을 기르거나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옛날 신문 같은 경우는 그런 온라인에서 게재하는 걸 찾아보기가 어렵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it is therefore 합니다. 자, therefore 나왔죠. 또 연결사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소심하게 두 개 후보는 가능하죠. however, therefore. 물론 이 therefore 대신에 쓸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뭐 thus나 뭐 so나 뭐 hence나 뭐 이런 단어들이 일단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의 이런 겸허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바로 뭐냐 하니까 당신 사서 선생님께 말하는 이런 요구인데요. 뭐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To allow, 허락해달라는 거죠. 뭐를? 우리를 뭐 하도록? To use old newspapers 하니까 오래된 신문을 사용하게끔 허락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신문이 또 어떤 신문이냐니까 have been stored in the school library. 그런 의미는 학교 도서관에서 have been stored. 그 전부터 지금까지 저장이 되어져 있던 이런 오래된 신문들을 사용하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도 어법 체크하게 되면 여기 request가 요구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구사항 다음에는 뒤에도 마찬가지 to 부정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allow라는 단어도 지금 뒤에 보면 allow 목적어 잡고 to 부정사 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줄 어법 이런 후보도 될 수 있다는 거 하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that 다음에 여기가 지금 과거 분사로 지금 나와 있죠. 수동태 형태니까 저장되어져 있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저장되어져 왔었던 이런 오래된 신문들을 사용하게끔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제 겸허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I would really appreciate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이에요. 만약 당신이 grant us permission, 우리에게 어떤 허락을 주신다면
감사하겠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서술형 문제로 만약에 우리나라 말 쓰기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될 때는 이 permission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걸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 뭐 한다는 거예요? 오래된 신문들을 사용해달라 이런 얘기죠. 사용하게 허락해달라 이런 얘기죠. 이걸 우리나라 말로 써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잘 들으세요. 만약에 permission에 밑줄 꺼놨고 얘가 뭔지를 우리나라 말로 쓰시오 하면 명사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명사의 의미는 마지막 말은 것으로 끝나야 돼요. 뭐 보게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 자체는 별로 어려운 것이 없었고 다만 2학년 거하고 약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은 18번 문제도 만약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출제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 그런 것들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글에 드러난 아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심경 변화기 때문에 항상 중간 지점 어딘가에 반전이 나올 거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when my mom came home from the mall with a special present for me, I was pretty sure 합니다. 여기를 일단 콤마 설정 하나 좀 할게요. 자, 엄마가 came home 집에 오셨을 때 뭐로부터 어디로부터 가게로부터 무슨 쇼핑몰이겠죠? with a special present for me 나를 위해서 특별한 선물과 함께 그 가게로부터 엄마가 오셨을 때 그럼 엄마가 선물 들고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I was pretty sure 합니다. 여기서 pretty는 뭐랑 같은 말이에요? 매우라는 vel이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나는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I knew what it was 하죠.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뭐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확신할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지금 대시 생략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what 자체가 지금 뭐 의문사이자 뭐 관계대명사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걸 그냥 것으로 해석하시고요. 아니면 그냥 무엇이라고 해석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확신했다. 자, I was absolutely thrilled 합니다. 자, 요거는 어법 가능하죠. 뭔가 느꼈다, 뭐 소름을 돋았다, 뭔가 전율을 느꼈다, 뭐 이런 얘기니까 또는 다른 말로 들떴다 이런 말도 돼요. 근데 이게 주어가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 표현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ed가 들어간다 하는 거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absolutely 하는 단어도 지금 이렇게 꾸며주는 부사락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왜 그러냐니까 I would soon communicate with a new cell phone 하죠. 여기 느낌표가 딱 들어갔어요. 그럼 되게 흥분한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곧 뭐 할 수 있었다? 새 휴대폰을 가지고 커뮤니케이트 할 것이라는 그 기대 때문에 내가 되게 들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I was daydreaming about all of the cool apps and games I was going to download 이렇게 들어가는데 daydream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공상하다, 상상하다 이런 뜻인데 I was daydreaming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는 공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관해서? all of the cool apps 그러니까 여기서 cool 하는 거는 nice랑 비슷한 뜻이기 때문에 뭐 멋진 뭐 이런 거예요. 멋진 어플리케이션 모드에 대해서 그리고 게임에 대해서 어떤 게임이냐? I was going to download 내가 다운로드할 예정이었던 이런 어떤 게임이나 어플리케이션들에 관해서 나는 항상 상상하고 있다. 그래서 엄마가 휴대폰을 사준다라고 얘기했으니 그럼 내가 휴대폰을 가지고 이 어플도 깔고 이 게임도 하면 와 재밌겠다라고 이렇게 혼자서 데이드리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엄청 기대에 부풀어 차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but 그렇지만 이렇게 들어갔어요. 요게 좀 문장이 좀 길기 때문에 요 자리도 문장 삽입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but 그러나 우리 엄마는요 smiled really big 합니다. 되게 크게 웃으시고 크게 미소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handed me a book 그러니까 나에게 책 한 권을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요 flip 됐답니다. flip로 이렇게 들어가면 책을 넘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손가락으로 넘겼는데 이 페이지를 넘겼지만 페이지를 넘겼대요. 뭐 하면서 figuring 하면서 뭔가 생각하면서 또는 알아차리면서 이런 얘기인데 뭐를 생각하면서 아마도 그녀가 즉 엄마가 had hidden 그 전에 숨겨놨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를? 내 새로운 폰을 그 책 안쪽에다가 어딘가 숨겨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but 그렇지만 I so realized 합니다. 나는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대요. My mom had not got me a phone. 그러니까 엄마가 got me a phone. 그러니까 나에게 휴대폰을 주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의 선물은 was just a little book. 그러니까 단지 그냥 이 작은 책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책이요 was so different from what I had wanted. What I had wanted. 내가 원했었던 것과는 different, 되게 달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which는 관계대명사기는 한데 콤마가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앞문장 전체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냥 하나의 어떤 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자리 같은 경우에 뭐 문장 삽입으로 일단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약간 특징이 하나 있다면은 지금 여기에 대해가지고 엄마가 나에게 휴대폰을 갖다 주지 않으셨다, 가지고 오지 않으셨다고 and 다음에 여기도 주어 동사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뭔가를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뭐예요? 접속사 대시 지금 생략돼 있는 거예요. 요게 약간 좀 특이한 구조가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 대시 여기가 생략이 되고 여기가 대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요게 조금 특이한 문장 구조로 좀 되어 있다는 거, 뭐 요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어쨌든 여기는 대시 생략된 게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한다는 것과 이렇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거, 요런 내용으로 보니까 당연히 이 아이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되게 실망스러워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답은 5번 이렇게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별로 그렇게 얘기할 건 없지만 그래도 한번 쭉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더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번 가볼게요. 자,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주장 문제부터는 좀 제대로 좀 봐야 되겠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몇몇 전문가들은 합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estimate인데요. estimate란 말은 보통 이제 측정하다, 뭐 계산하다, 뭐 견적을 내다 이런 뜻으로도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요거는 그냥 뭐 예측하다, 뭐 생각하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As much as a half of what we communicate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동사가 나왔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통하는 것의 절반 정도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하는 것 또는 우리가 전달하는 것의 절반 정도는 is done, 되어진다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The way를 통해서, 방식을 통해서예요. 그런데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니까 우리가 움직인다는 거, 뭐를?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즉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방식을 통해서 전달되어진다라고 몇몇 전문가들이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aying attention to the non-verbal messages you send can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s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단 동사는 여기 있어요. can make.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를? paying attention to the non-verbal message. 그러면은 비언어적인 메시지에 뭐 하는 거? paying attention, 집중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그럼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 당신이 보내는 메시지.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당신이 보내는 이런 비언어적인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또는 집중하는 것은 이렇게 돼요. 이런 것들이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있어서? In your relationship with students 하니까 학생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이 문장은 조금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 빈칸 추론도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아, to는 그대로 놔둘게요. to는 놔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뭐 빈칸이 되었든 아니면 서술형 명작이 되었든 이런 것들로 조금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이 자리는 일단 별표 하나 쳐놔놓으세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자 relationship with others라고 했으니까 요것도 사실은 약간 빈칸 추론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in general, 일반적으로. 자, 그럼 일반적으로 하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in fact처럼 뭐 사실 또는 뭐 실제로는 뭐 이런 뜻입니다. 사실 실제로는 또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를 하더라? are often closely tuned 합니다. 자, 여기 often도 부사, closely도 부사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대다수의 학생들은 뭐다? tuned 되어진다. in까지 같이 묶읍시다. 그러면은 그들의 선생님의 body language에 tuned가 되어진대요. 그러면은 몸짓 언어에 맞춰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몸짓 언어에 맞춰져 있다 해가지고 내가 야 이렇게 한다고 애들이 예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몸짓을 통해서 뭔가 설명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따라온다 이런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for example 예를 들면 when your students first enter the classroom. 자, when 뭐 할 때 당신의 학생들이 처음으로 enter 들어갈 때 어디에 교실에 들어갈 때 그들의 처음 반응은요 is to look for their teacher. 그들의 선생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think about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에 관해서 how encouraging and empowering it is for the student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여기 when 뒤에가 하나의 조건이 되는데 다시요. 얼마나 encouraging하고 얼마나 empowering 하는지 뭐가 그것이 뭐 하는 데 있어서 학생에게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다시 말하자면은 학생에게 있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encouraging 격려가 되고 그 다음에 힘을 주는지 그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하는 전제에서 that teacher 그 선생님이 뭐 하는 거 has 뭐를 가지고 있을 때 친근한 인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환영하는 미소를 가지게 될 때 이게 얼마나 학생들에게 있어가지고 되게 격려가 되고 그 다음에 용기를 북돋아 주는지 또는 힘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이 딱 들어왔어. 근데 왔나? 앉아라. 이런 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딱 왔을 때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자리는 여기 있어요. 앉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아이고 부끄러워라.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게 얼마나 그 격려가 되고 그 다음에 힘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래요. 그러면은 smiling at students 즉 학생에게 미소를 짓는 거. 다시 말하자면 그들이 알게끔 하는 거. 뭐를 알게끔 하는 거? You are glad to see them. 그들을 보게 되어서 당신이 기쁘다라고 알게끔 이렇게 하는 것.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짝대기가 나왔는데 이 짝대기 대시는 결국은 이 앞에 있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학생에게 미소 짓는다는 의미는 결국은 당신이 그들을 보게 되어서 기쁘다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아니 누가 뜨고 왔어. 예를 들어 한나가 뜨고 왔어. 한나 뜨고 왔는데 어서오세요. 앉으세요. 근데 속이 막 찬물이 나가지고 어이씨 또 왔네. 이런 게 아니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소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학생도 딱 들어왔을 때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뭐 신규가 딱 들어왔는데 아니면 새로운 전학생이 왔는데 빠뚜빠뚜 안 하고 뭐하노? 처음 왔어? 처음 왔는데 얼마나 되겠어? 빨리 앉아! 누가 기분 좋다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겠지. 그죠? 자 그래서 does not require 이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A great deal of time or effort 하니까 deal of 하게 되면 양이죠. 그러니까 많은 양의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웃는 거 있어요. 전학생이니까 오늘 웃는 연습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it can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s 하니까 difference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서? In the classroom climate 한데 이거는 기후가 아니고 분위기예요. 교실 분위기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뭐로부터? 바로 직후로부터. 그러니까 그 교실을 시작하는 즉 수업을 시작하는 그 직후로부터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학생과 관계를 위해서 교사는 항상 비언어적인 어떤 모습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럼 비언어적인 모습 뭐 여기서는 뭐였어요? 미소 짓는 거.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단순하게 어떤 뭐 주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나머지 내용들은 별로 얘기할 건 없어요. 밑에 것들은 크게 얘기할 내용이 없으니까 내용만 파악하시면 되겠고 그 아까 paying attention to로 얘기했던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in general 여기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사실 요것도 문장 삽입으로 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별표를 치세요. 왜냐하면은 뒤에가 for example이라는 근거 표시가 나왔기 때문에 근거 표시 앞에 있는 내용들은 웬만해서는 그 이 전체 글의 주장이나 아니면 주제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필자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니까 이렇게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가보겠습니다. 20번에서 좀 웃겼는데 암기만 안 웃어봐. 내가 비언어적 요소를 보여줬는데 지금 자, when it comes to climate change 합니다. 자, when it comes to 하게 되면 뭐뭐에 관해서 이런 얘기죠. 뭐뭐에 관해서. 그럼 뭐뭐에 관해서인데 climate change가 나왔어요. 아까 climate는 기후가 아니고 분위기였고요. 이번에는 기후가 맞습니다. 즉 기후 변화에 관련해서 many 주어입니다. 왜냐하면 blame이 동사가 나왔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blame 탓으로 돌린대요. 뭐를?
the fossil fuel industry 합니다. fossil fuel industry. 그러니까 화석 연료 산업에게 책임을 돌린대요. 그럼 뭐 한 것에 대해서 pumping greenhouse gases the agricultural 다시 할게요. pumping greenhouse gases 하니까 온실가스를 펌핑한 것에 대해서 이러한 화석연료 산업을 비난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게 좀 복잡한 구조인데 the agricultural sector 그러니까 농업 분야에서는 결국은 burning rainforest 즉 숲을 태운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는 패션 업계한테는 뭐를 비난하냐 하니까 for producing excessive clothes 합니다. 과도한 의류들을 생산한 것에 대해서 비난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약간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온실가스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는 화석연료 산업을 비난하고 그 다음에 숲을 태운 거 있어가지고 농업 분야를 비난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과도한 옷을 생산한 것에 대해서는 패션업계를 비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요. 뭐를? 기후변화에 관해서. 그럼 기후변화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온실가스를 뽑아낸 저 화석연료 산업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숲을 태운 것에 있어가지고 저 농업 분야가 문제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옷을 만들어낸 데 있어가지고 패션업계가 문제예요. 이렇게 블레임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 블레임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알겠죠? 자, 이게 다 병렬 구조입니다. 자, 그렇지만 한번 봅시다. What drives these industrial activities 하니까 그러면은 무엇이 이러한 산업의 활동을 그러면 이끌었는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 자 여기서 와서 무엇입니다. 무엇이 해석할 때 무엇이 이끌었는가 drive 운전하다 아니에요. 이끌다예요. 뭐를 이러한 산업업계를 이끌었는가 뭐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세모를 쳤는데 이거는 약간 문장 삽입으로 약간 소심하게 있다는 내가 생각해서 별표보다는 세모로 얘기를 할게요. 그게 바로 뭐냐 하니까 바로 우리의 소비다라고 얘기합니다. 별표 떼릴게요. 빈칸 예상입니다. 우리의 소비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는요. is a summed product of its present behavior입니다. summed 하면 뭐예요? 합쳐진 이런 뜻이잖아요. 즉 합쳐진 뭐더라? product더라. 결과물 또는 산물이다 이런 얘기죠. 뭐에? 각각의 사람의 행동의 산물이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별표 좀 칠게요. 각각의 행동이 바로 저 소비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덩어리는 지금 일단 좀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줘야 됩니다. 자, 뒤에 보니까 예를 들면 The fossil fuel industry는요. 자, 화석연료 산업은 is a populous scapegoat in the climate crisis 하니까 기후 위기에 있어가지고 scapegoat 한마디로 희생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인 희생양이래요. 기후의 위기에 있어서 저 화석연료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 화석연료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기후의 어떤 위기가 안 따라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Why do they drill and burn fossil fuels 하니까 왜 그러면 그들은 시추를 하고 그 다음에 태우는가 뭐를 화석연료를 태우는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복수명사가 없죠. 그죠? 그럼 그나마 집단을 같이 복수화시킬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은 바로 이 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들 컴퍼니 얘기할 때도 컴퍼니는 단복수 둘 다 가능하거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we provide them. 우리는요 그들에게 제공합니다. 뭐를요? 강력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줘요. 재정적인 인센티브. 그럼 돈을 준다만 이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travel on airplanes 하니까 비행기로 여행 또는 자동차로 여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뭐를 하는? 화석연료를 태우는.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태우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여러 가지 가장 대표적인 거 비행기를 탄다라든지 뭐 자동차를 가지고 여행한다라든지 그럼 거기서 나온 석유들은 전부 다 이제 화석연료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런 산업들이 결국은 재정적인 인센티브에서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시 할게요. 자, 우리는 이 화석연료 산업에게 강력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준대. 그 인센티브 내용이 뭐라고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나 자동차로 여행을 하는 거예요. 화석연료를 태우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waste electricity 합니다. 자, electricity. 전기를 소비합니다. 전기를 소비한다. 다른 말로 전기를 낭비한다 이런 얘기죠.
generated 하니까 만들어지게 되는. generate란 말이 발산하다, 일으키다, 만들다 이런 얘기인데 얘는 과거 분사로 쓰였으니까 만들어지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뭐함으로써? burning fuel in power plant 하니까 파워 플랜트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발전소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화석연료 태우는 발전소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화력발전소죠. 그죠? 그래서 발전소에서 저런 어떤 연료들을 태움으로써 만들어지게 되는 전기를 몇몇 사람들이 spend도 아니고 waste를 얘기했어요. 낭비한다 이런 얘기예요. 막 쓴다 이런 얘기죠. 막 쓴다. 그리고 또 몇몇 사람들은 use and throw away plastic products 합니다. 그러면은 사용하고 throw away 버린대요. 뭐를? 플라스틱 제품을. derived 뭘로 만들어진? crude oil every day 즉 매일 뭐로 만들어진? 원유로 만들어진. 이것도 기름이잖아. 그럼 화석연료거든요. 그럼 기름으로 만들어진, 파생되어진 이러한 어떤 플라스틱 제품들을 사용하고 버리기도 한대요. 그래서 blaming the fossil fuel industry 그러니까 화석연료 업계에다가 비난하는 것. 뭐 하는 동안? while engaging in these behaviors 이러한 행동들. 자, 이러한 행동들이 지금 뭐라고요? 전기 낭비하는 거, 자동차나 비행기 갖고 여행 가는 거, 그 다음에 플라스틱 제품 사용하는 거,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1고는 별표를 하나 쳐놔놓으세요. 이 행동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를 찾아서 쓰라라고 얘기하면 저거 해석해서 써줘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is 이것도 별표 칩니다. 왜? 주어 동사 수일치 잡아줘야 되니까요. 근데 주어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요. 이 비난하는 것은 바로 slap in our own face 이렇게 들어가니까 결국은 스스로의 얼굴 때리기더라. 아니 우리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애꿎게 기후변화가 화석연료 탓이라고? 야 그럼 너희가 쓰지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인식하는 걸 하지 못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책임이 다 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의 소비 했잖아요. 우리 소비 때문에 그렇대. 그럼 우리가 소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화석연료 안 쓰겠죠. 근데 널리고 널린 게 다 그런 연료인데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정리되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번은 별표 출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잠깐만 끄고 22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22번 보겠습니다. 22번 자 information is worthless 합니다. 정보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 들어가죠. You never actually use it 하니까 You never actually 당신이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럼 여기서 그것은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자, far too often 이렇게 들어가는데 far too often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자주 종종 이런 뜻이에요. 너무 자주 종종 회사들은 collect 합니다. 수집해요. valuable customer information 합니다. 여기서 커스터머 인포메이션을 묶어버리세요. 이게 고객 정보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이걸 복합명사라고 얘기하는데 고등학교에서 복합명사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거든요. 나중에 토익 들어가면 이제 많이 쓰긴 하지만 어쨌든 회사들은 귀중한 고객 정보를 수집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 ends up buried and never used 하니까 여기서 지금 사실 end up 다음에 ing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being이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묻혀버리게 되고 결코 사용하지 않는 귀중한 고객 정보를 수집한대요. 그러니까 한번 그 제품을 사고 나서 그 제품에 대해서 고객 정보를 알아야 뭐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더 이상 사지 않을 것 같으면 회사 입장에서 그 고객 정보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묻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사들은요, they must ensure 합니다. 확실히 해야 됩니다. 뭐를요? 확실히 해야 됩니다. 뭐를? 여기서 지금 대시 생략되었고 그들의 데이터가 is accessible, 접근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사용을 위해서. 근데 무슨 사용을 위해서? at the appropriate times 하니까 적절한 시기에 또는 적절한 때의 사용을 위해서는 접근 가능이 되도록 ensure,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 요거는 이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요. 요거는 좀 기억을 잘 해놓으세요. 자, for a hotel 하니까 호텔의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요. 사실 이 자리가 만약에 연결사를 하나 넣으라 하면은 여기가 for example이 되기는 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 호텔의 경우에는 one appropriate time for data usage 합니다. 여기가 지금 동사고요. 자, 데이터 사용을 위해서 한 번의 적절한 때는
바로 뭐더라? 체크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크인, 등록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안내 데스크에서의 체크인이 바로 데이터 사용을 위해서 한 번에 적절한 때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I often check. 저는요, 종종 체크를 합니다. 체크인을 합니다. 어디에서? 호텔에서요. I've visited frequently 하니까 내가 빈번히 방문했었던 호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호텔이 장소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관계부사 where 쓰시면 안 돼요. 여기는 지금 which나 that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면 visit 뒤에 목적어 명사가 없거든요. frequently 한 건 부사니까. 자, only for the people at the front desk to give no indication that they recognize me as a customer. 하니까 그러면은 오직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오직 겨우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건데, 즉 안내 데스크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to give no indication, 어떠한 표시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나를 고객으로서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요. 자, 자주 방문했던 호텔에 체크인을 하기는 하지만 only for 이게 들어가게 되면 보통 이제 to 부정사로 얘기할 때는 이게 뭐 결과 뭐 이걸 얘기하거든요. 결국은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오직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인데 안내 데스크에 있는 사람들만이 뭐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지표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고객으로서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표로 보여주진 않는다는 거죠. 그냥 체크인 할 때만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 그 외에는 확인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the hotel, 이 호텔은요 must have sold 합니다. 저장했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저장했으면 틀림없다 이런 얘기예요. 뭐를요? 저장했으면 틀림없어요. 내 방문에 대한 기록을 저장했으면 틀림없지만 그들은 don't make that information accessible. 그 정보가 to the front desk clerks 하니까 그 안내 데스크의 어떤 직원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they are missing a prime opportunity to utilize data to create a better experience focused on customer loyalty 하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놓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뭐를? 최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게 prime opportunity 하게 되면은 뭐 최고의 기회 또는 뭐 최적의 기회 이런 얘기인데 무슨 기회? 자료를 utilize 활용할 기회라는 거예요. 뭐 하는 데 있어서 to create a better experience 더 좋은 경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죠. 어디에 집중된 고객 충성도에 집중된 더 나은 경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런 자료들을 활용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whether they have 10 customers, 10,000 or even 10 million 10명의 고객이든 1000명의 고객이든 아니면 심지어는 뭐 1000만 명의 고객이든지 간에 이 목표는 다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뭐 해라? Create a delightful customer experience 하니까 기쁨을 주는 고객 경험을 만들어내라라는 겁니다. 뭐를 장려하는? 충성도를 장려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고객의 정보를 활용할 가치가 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에 반론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반론. 고객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고객 충성도를 위해서. 항상 개인정보는 항상 되게 민감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한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항도 생길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출제 가능성 높은 문제 1순위가 바로 뭐냐면은 무관한 문장 고르기예요. 개인정보에 위험이 빠질 수가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문장이 중간에 어딘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 아 이거는 뭔가 좀 개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거는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고객의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고객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글 속에서 맞는 말이긴 한데 이 전체 내용과는 뭔가 좀 다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찾아줘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이긴 하지만은 조금 중요도 있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22번도 별표 23번 바로 갈게요. 자, we used to think that 합니다. 우리는요 생각하곤 했습니다. 뭐를요? 뇌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해왔대요. 생각해왔대요. 그렇지만 according to the neuroscientist Richard Davidson 이 사람 말에 따르면 우리는 현재 now know that 알고 있습니다.
뭐가요? This is not true.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이게 뭐 우리라 하는 거는 나를 포함한 뭐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 이게 흔히 말하는 거예요. 주제 문제 찾기에 있어가지고 통상적인 관념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어떤 연구학자가 지금 얘기하기를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주제는 뭘로 가야 돼요? 뇌는 결코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곤 했지만은 결국 뇌는 변화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일단 갈게요. 자, specific brain circuits grow stronger through regular practice 합니다. 그래서 through regular practice 하게 되면은 규칙적인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이런 through 다음에 명사 들어가든지 아니면 by 다음에 명사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러면은 뭐뭇을 통해서 뭐뭐 함으로써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에 내용에 대한 어떤 수단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얘가 어떻게 된다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구체적인 이런 브레인 서킷, 즉 뇌회로는 더 성장한대요. 어떻게 더 강력하게 뭐 한다면 규칙적인 연습을 하게 되면은 더 성장하더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데이비슨이요 설명하기를 well-being이라고 하는 것은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no different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보다 learning to play the cello 첼로를 연주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다른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이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이런 규칙적인 연습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일단 소심하게 빈칸 문제로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요거는요 별표 하나 치시고요. 소심한데 그냥 별표 썼습니다. 자, if one practices the skills of well-being 만약에 one 칸데 저기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이 행복의 기술을 연습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will get better at it 합니다. 여기서 get better at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be good at 뭐뭇을 잘하다. be 대신에 get을 쓴 거예요. 근데 better가 들어갔잖아. 그럼 good의 비교급이니까 더 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더 잘하게 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행복의 기술을 연습한다 했는데 기술은 지금 복수명사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웰빙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what this means.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자, 동사 여기 체크하시고 얘가 지금 주어예요.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that입니다. 그럼 또 설명이 되게 길어지겠지. that은 대신에 무슨 대신데요? You can actually train your brain to become more grateful, relaxed, confident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도 train 칸은 나 별표 하나 좀 칠게요. 이것도 빈칸 예상 하나 잡을게요. 아까 규칙적인 연습하는 말하고 이 train하고는 지금 같은 맥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뇌를 실질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뭐가 되기 위해서? more grateful, 좀 더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편안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좀 더 자신감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수단 방법이 뭡니까? 바로 repeating experiences죠. 그 경험을 반복함으로써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경험은 또 어떤 경험인데? evoke gratitude, relaxation, confidence 이렇게 들어가죠. 즉 감사와 편안함과 그 다음에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경험들을 반복함으로써 결국은 감사해하고 편안해하고 자신감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반복해서 느껴야 그런 경험을 가져야 이게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your brain is shaped by the thoughts you repeat 합니다. 자, 또 나왔어요. 당신이 반복하는 생각에 의해서 당신의 뇌는 형성되어지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교급 하나 좀 센 거 하나 나왔어요. The more neurons fire as they are activated by repeated thoughts and activities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러면 by가 들어갔으니까 요까지 끊어볼게요. by repeated thoughts and activities 그러면은 반복된 생각과 반복된 활동에 의해서 활성화되어질 때 그 신경 뉴런이 뭐 하면 할수록 자 여기서 지금 더비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더 비교급 여기 나오고 얘가 지금 주어 동사야. 이건 지금 수식어야 그냥. 다시 해서 넣을게요. 그것들이 이 신경들이 반복된 생각과 반복된 활동에 의해서 활성화되어질 때 이 신경들이 fire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럼 여기서 fire 하는 말은 뭐냐면 발화하다, 점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복된 걸 통해서 이거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 편안해지는 마음 아니면은 아까 자신감 생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되면 될수록 the faster they develop 합니다. 이 신경들은요 발전하게 된대요. 뭐 어디로?
신경 경로로 더 빨리 발전하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 cause lasting changes in the brain 하니까 뇌에서의 lasting changes를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lasting 한 건 마지막이 아니고 지속적인 이런 뜻이야.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뇌는 변화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변화된다라고 지금 this is not true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지속적인 변화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all in the words of Donald Hub 하는데 이 표현은 뭐냐면은 도널드 허브라는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이런 뜻이에요. 자, neurons that fire together, wire together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뉴런은 뉴런인데 함께 와이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할수록 그 함께 연결되어질수록 그러니까 그 다시 말하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함께 발화되는 것은 함께 연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게 여기서 묶을게요. 얘가 지금 동사예요. 얘가 지금 주어고요. 요게 지금 수식어예요. 함께 발화되는 이러한 신경들은 결국 함께 연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this is such an encouraging premise입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격려해주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되죠. 그러니까 bottom line. 다시 말하자면은 그 대단히 어떤 뭐 확실한 어떤 문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we can intentionally create 하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체크하세요. 이거 어휘 문제 가능하니까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요. 뭐를요? 습관을요. 뭐 하도록 뇌가 뭐 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더 행복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뇌에게 습관을 들이는 거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 문제는 조금 더 읽어보셔야 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시고요. 어휘들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좀 잘 해놔놓으시고 지금 예시를 지금 전문가를 2명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빌리자면 하고 이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으니까 잘 한번 보시면 돼요. 얘는 그래서 핵심 어휘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빈칸 추론이 가능하든지 아니면 어휘 변형이 가능하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줍잖게 약간 순서 문제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2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in all times, 현대 시대에 사회는요, became more dynamic 합니다. 좀 더 역동적이 되었습니다. Social mobility increased. 사회적 이동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people, 사람들은 began to exercise a higher degree of choice 합니다. 즉, 높은 수준의 선택에 대해서 뭔가 exercise, 연습을 해왔다 이런 얘기죠. 연습했다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그 뭐 행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높은 수준의 어떤 선택들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적 이동이 증가되었대요. 예를 들면 그들의 profession, 직업, 그들의 결혼 또는 그들의 종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regarding이 뭐뭐에 관한이에요. 뭐에 관한? For instance 지금 예를 들면 얘가 중간에 삽입해서 들어갔잖아. 그럼 얘가 없다라고 치면은 regarding 다음에 profession, regarding 다음에 marriage, regarding 다음에 religion 이런 거예요. 그럼 다시 해석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유동성, 이런 이동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좀 더 높은 수준의 선택을 행사하기 시작했대요. 그러한 어떤 것들이 뭐에 관한 것이다? 직업, 결혼, 그 다음에 종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this posed a challenge to traditional laws in society. 자, 이것은요, posed, 제기했대요. 뭐를? challenge, 도전 또는 이의를 제기했대요. 어디에게?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역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하나만 딱 얘기해 볼게요. 이것만 딱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것만 딱 봐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이가 커서 취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결혼 정년기가 되면 옆집에 누구 집안에 있는 어떤 아이와 함께 결혼을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랑해서 결혼할 수도 있지만 그냥 맞선 보고 그냥 그런 것도 느끼지 않고 결혼하는 것도 있었죠. 왜? 결혼이 하나의 어떤 의무라고 통과 의례라고 얘기했으니까. 관혼상제 통과 의례에 혼례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 지금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물론 물리적인 조건도 있지만은 정신적인 조건도 들어가죠. 전부 다. 그렇죠? 그래서 이상형이 어떻게 되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높은 수준의 어떤 선택의 정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it was less evident that one needed to commit to the laws on one was born into when alternatives could be realized 합니다.
less evident라고 하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은 뭘까요? less evident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덜 분명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덜 분명해졌어. 뭐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needed to commit to the roles 그 역할에 헌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덜 분명해졌대요. 나 28살 됐으니까 무조건 결혼해야 돼. 이런 것들이 분명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도 우리 아버지가 28에 결혼하셨는데 나는 37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로 하는 게 당연히 덜 분명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사람 어떤 사람 역할이네. One was born into 하죠. 여기까지 끊을게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었던 이러한 사회적 역할로 태어난 데에 헌신하는 데 필요가 있었던 이런 것들이 덜 분명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대안들이 실현되어질 때 대안들이 실현되어질 수 있을 때는 결국은 저 전통에 대해서 덜 분명해진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결혼 힘들어 결혼 안 할래 하면서 누구를 많이 키워? 애완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그죠? 반려동물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저기 우리 저 주변 사람들이 생각한 얘기를 그냥 빗대서 얘기한 겁니다. 뭐 혼자 살든지 뭐 애완동물 갖고 놀든지 그건 말게 뭐예요. 자, 그래서 increasing control over one's life choices became not only possible but desired 합니다. 그럼 increasing control이라고 이렇게 있으니까 증가하는 컨트롤이에요. 증가하는 컨트롤. 근데 이게 증가하는 컨트롤이 아니고 이런 컨트롤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통제력을 증가시키는 거. 이 사람의 삶의 선택권에 있어서 통제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not only possible,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desired, 바람직하다, 즉 요구되어지기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니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된대요.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다시 보세요. 통제력을 증가시켰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어디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간다 이런 얘기야. 그럼 아까 얘기했던 전통적인 역할에서 받아 살아가는 거는 맞아. 그 사람의 삶의 선택권에 관해서 통제력을 증가시키는 게 그래 뭐 가능한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뭔가 요구되어지고 바람직한 것도 맞지. 엄마 아빠 말 들으면 그냥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옛날 전통 문화에 따라서. 근데 내가 거기에 따라가서 가는 건 좋은데 그건 나는 누구예요? 왜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는 아무것도 안 해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키 작은 남자가 좋은데 왜 엄마 아빠는 나보고 자꾸 키 큰 사람 만나라 그래? 유전학적으로 좋아서 그래. 유전학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저 사람 사랑하는데 전통적으로 키 큰 사람이 좋아. 전통이란 거 좀 얘기 좀 하지만 전통 따지다가 내 정체성부터 사라지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아시겠죠? 말이 너무 빠르면 속도를 0.6배속으로 하시면 돼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문제되었대요. 그래서 It was no longer almost ready-made at birth, but something to be discovered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것은, 즉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은 거의 ready-made at birth,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렇게 ready-made 만들어지는 것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니라 뭐더라? Something to be discovered. 발견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게 정체성인데 아이고 시끄럽고 니는 28 됐으니까 빨리 결혼해. 30 됐으니까 빨리 애 낳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전통적인 역할은요. identifies prescribed 합니다. 자, 전통적인 역할은 identifies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자,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자, 여기 동사 다시 체크할게요. prescribed by society. 사회에 의해서 prescribed가 되어진, 즉 규정이 되어진 이러한 전통적인 역할의 정체성은요. began to appear. 뭐로 보이기 시작했대? 뭐로써? 가면으로 보이기 시작했대요. imposed on people. 사람들에게 부여된 가면처럼 보이기 시작했대.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자, 권씨 집안의 어떤 큰딸인 권나영이가 이렇게 있는데 집에 부모님이 예를 들어가지고 대기업의 사장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권나영이의 성격이나 이런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보지 않고 대기업에 있는 딸내미라는 것만 딱 보고 우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자,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부과된 가면이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런 별표 하나 칠게요. 이것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진정한 자아는 to be found somewhere underneath라고 했어요. underneath 이것도 별표칩니다. 오이변형 가능해. 아래에 어딘가에 발견되어져야 한대.
아래에 어딘가 발견되어져야 한다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정체성이 아래에서 뭔가 비집고 들어가 봐야 안다 이런 얘기죠. 처음에는 뭐 대기업의 딸내미 고양이가 되게 뭐 그냥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 뭐 되게 뭐 좀 뭐 뭐렇게 해야 되죠? 뭐 뭔가 얌전하고 뭐 큰 딸이니까 뭐 괜찮겠지 이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는 거예요. 큰 딸인지 아닌지 몰라요. 자 어쨌든 그런 건데 이게 뭐 같이 살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정체성들이 훅하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 나중에 발견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진정한 자아라고 하는 것이 어느 아래에선가 발견되어질 이러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뭐라는 거예요? 가면이다 이런 얘기예요. 가면. 아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항상 직업 얘기 따져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 선을 보는데 야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응 판사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 칩시다. 그러면 판사 직업 멋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판사라는 직업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가면이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그런 사람들 만나야 뭐 성공한다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도 들은 게 많으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되겠네 이래 생각했지만 막상 그 사람의 성격이나 진정한 자아를 딱 보니까 엄청나게 이거란 말이야. 비유가 좀 그랬으면 약간 또라이 뭐 사이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야. 속았네 이 하면서 되는 거죠. 아이고 내가 속아서 결혼했어 하는 거. 얘들은들이 그래갖고 많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아이고 내가 괜찮겠지 싶어갖고 그래갖더만 내가 속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근데 이게 뭐 종교, 결혼 다 여기 해당된다는 거예요. 직업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직업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돈 잘 번다 생각해서 뭔가 외형적인 모습만 판단해서 거기에 열심히 공부에 들어갔더니 아씨 내가 생각한 거하고 영 반대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유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정체성이 문제가 된다 하는 요거 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나오는 This poses the challenge to traditional laws 하는 거 이것도 삽입으로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정리해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가볼게요. 25번은 스킵하고요. 자 26번은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일치부일치인데 그냥 쭉 읽고 치울게요. 그냥 자, Beth Conner was born in Texas in 1892. 1892년에 텍사스에서 태어났어요. When she was 11, 그녀가 11살이었을 때 she was told 대답니다. 어법만 체크할게요. was told. 이거랑 같은 뜻이죠. 들었다. 뭘 들었다? The Wright brothers had flown their first plane 합니까? 그들의 최초의 비행기를 날렸다라고 얘기를 들었대요. Wright brothers.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라이트 형제죠. Since that moment 합니다. 그때 이래로. 여기서 since는 뭐뭐 이래로입니다. 그때 이래로 She dreamed 합니다. 요게 약간 구조가 조금 이상한. 선생님 현재 완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굳이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그때부터 켜도 되고 뭐 그 순간 때문에 켜도 되고 상관없죠. 그 순간 때문에 그게 접속사니까 안 되겠죠. 어쨌든 뭐 그때 이래로 그녀는 항상 그날을 꿈꿔왔대요. She would soar through the sky 하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그 순간을 꿈꿔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살짝 소심하게 문장 삽입만 해볼게요. 난 문장 삽입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자, 23살이 되었을 때 컬맨은요 시카고로 이사를 갔어요. Where 체크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관계부사죠. 어법 체크하시고 She worked at a restaurant. 레스토랑에서 일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save money for flying lessons 하니까 비행 수업을 위해서 뭐 하는 거? 돈을 아끼기 위해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However 그러나 연결사 한 개 나왔어요. She had to travel to Paris to take flying lessons because the American flight schools at the time admitted neither women nor black people. 이렇게 들어가요. 항상 세대에 있어가지고 항상 보편적으로 약간 좀 차별받거나 이런 사람들 여자 아니면 전부 다 흑인이야 대부분. 자 그래서 그녀는 파리로 이동을 해야만 했대요. 뭐 하려고? 이 비행 수업을 받으려고. 왜 그러냐니까 미국에서 이런 비행 학교들은 at the time 그 당시에 admitted 인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need가 들어갔으니까 인정 안 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여자도 흑인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1991년에 그녀는 마침내 최초의 흑인 여성이 되었어요. 뭐 하는데 to earn an international pilot license 하니까 국제 조종사 허가증을 얻은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녀는 또한 studied flying acrobatics in Europe 합니다. 유럽에서 acrobatic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고개 비행이요. flying acrobatic 같이 묶을게요. 고개 비행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made her first appearance in an air show. 에어쇼에서 그녀의 첫 번째 모습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어쇼에서 어디 있는 에어쇼예요? 뉴욕에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뉴욕 답은 4번이에요. 뉴욕이 아니고 유럽이 아니고 뉴욕이죠.
as a female pioneer of flight 합니다. 요 단어는 혹시나 영영사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체크하세요. 개척자. 그래서 여성 비행의 개척자로서 그녀는 inspired the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줬답니다. 뭐 하도록? to pursue, 추구하도록. 뭐를? 그들의 날아다니는 꿈에 대해서 추구하도록 영감을 주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법만 내가 조금 정리를 했으니까요. 나머지 것들은 크게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9번. 자, 29번인데요. 29번은 조금 까다로운데 시간을 잠깐만 확인해 봅시다. 또 애매해졌네. 자, 일단 29번부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봐라잉. 11월 모의고사 들어간 사람들.